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은 미국의 지금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한 분이 지금 강하게 일침을 놨는데요. 그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이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기 영상에서 금리 인상 지연에 따라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고 장기 국채 금리가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 상태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매우 중요한 전환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금리가 오른다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 부채가 1,300조가 지금 넘어갈 수 있다고 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빚쟁이 나라이거든요. 미국이라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겉으로만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경제들만 보고 우리가 뭐 한숨을 쉬고 한숨을 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 보여지는 그 경제 밑바닥에 지하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은행들이 있다고 해서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도 빚쟁이 국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이 엄청난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월가의 주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있어요. 뭐, 이 빚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달러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뭐, 일본, 한국, 유럽, 예, 크게는 중국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은 좀 좋게 보이죠. 물론 중국도 언젠가는 위기가 올 거라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 이건 아시고요. 한번 좀 더 이 엘렌 그린스폰이 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인물이 누구냐? 이 인물, 예,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있죠. 이분이 좀 뭐 학력하고 경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의 의장도 했었고요. 닉슨 대통령 후보 경제고문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좀 빠삭한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월가의 패밀리입니다. 네, 다 월가의 패밀리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앞으로의 당치는 미국의 상황이 베네수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 얘기 드리는데요. 그 나라는 이미 계엄령이 떨어져 있거든요. 맨날 경찰하고 시민하고 싸웁니다.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다치고요. 그러고 있고요. 경찰들도 지금 다치고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본다면은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됐냐면요. 지금 현재로 베네수엘라의 최고액이 미국 돈으로 겨우 14센트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의 돈 250만 원이면 100달러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민들이 돈을 그 캐리어에다 가득 넣어가지고 배낭에다 가득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안 되겠다.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화폐를 개혁했어요. 고급 화폐.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오늘 15일부터 500, 1000, 2000, 5000, 1만, 2만 볼리바르 단위의 지폐 6종을 발행키로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다시 이제 화폐를 개혁했다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베네수엘라의 지금 상황이요. 물가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폭등했거든요. 예.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예. 옷값이 하루아침에 1000배 이상 인상되고요. 그러니까 어제 양발이 1000원이었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뭐 10만, 20만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동물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말을 도륙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그러한 상황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요. 어떤 사람이 쓴 기사인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줄 서러 매일 나가지만 단 한 번도 쇼핑몰 안에 들어가지 못한 남자. 어느 날 쇼핑몰 문 열기 전에 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구속되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찍 이제 물건을 살라고 막 줄을 서도 이렇게 줄이 길다 보니까 이제 도중에 여기까지 물건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집에 오는 일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 일찍 이 줄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지켰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잡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미국에 지금 올 거라고 내년에는 2,000배 이상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미국에 이제 온다고 지금 앨런 그린스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2016년 12월 2일 기사 전문이거든요. 이분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인데 기독교인이신데 칼럼니스트거든요. 미국에서도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바마가 미국 경제를 떠받칠 수 있었던 충격적 진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오바마가 코앞에 있는 안정 때문에 미국의 미래를 갉아먹었다는 그러한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앞의 안정을 위해서 그 지금 제2세대 미국 젊은이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없애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좀 말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릴 때마다 그것은 미래로부터 소비를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이 현재를 조금 더 밝게 만들기 위해 갖게 되어 있는 미래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경제를 이게 경영을 하려면은 계속 이렇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돈의 주인들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월가의 그 패밀리들한테 돈을 자꾸 빌리게 되는데요. 달러 자체가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 돈이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의 미래를 이제 아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도달했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엄청난 빛을 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다. 뭐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지금 오바마 역시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바톤 터치를 했죠. 미국 경제는 최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으로 유지되기를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원한다면 그는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부채를 계속 쌓을 것이다. 만약 트럼프와 공화당이 우리 부채로부터 통제하에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거의 당장의 끔찍한 경제 불황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데 하나는 지금 경제를 오바마처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는 또 다른 이제 이 모든 패러다임을 다 깨부수고 개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자료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트럼프는 그런 위인이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뭐 케네디나 뭐 아브라함 링컨 꼴 날 수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그냥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오바마가 해온 것처럼 미국인의 미래의 세대로부터 돈을 계속 훔치기를 원한다면 그는 말 그대로 미국의 미래를 훔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지만 그것을 할 기회를 그들이 갖는다면 미국의 미래 세대들을 뒤돌아보고 그가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하여 그들을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에 관해서 어떤 승리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예. 어쩌면 오바마보다 도널드 트럼프의 상황이 더 안 좋다는 사실이죠. 예, 방금 나왔던 기사 내용대로 트럼프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인들한테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곧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경제에서 어떠한 이제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꾸 이제 마지막 카드가 될 그 카드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예, 우리 끝까지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